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지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 진심으로 대해줄수록 오해받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듯한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나를 당당하게도 혹은 약하게도 보이게 만들죠. 오늘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더 큰 존중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빠르게 하는 습관. 소영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사 준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소영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흥분한 나머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 다른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듯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모임에서 민정 씨가 의견을 내던 중 수진 씨가 가볍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잖아. 우리가 전에도 말했잖아. 다른 학부모들도 피식 웃으며 그 말에 동조했죠. 그 순간 소영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그 상황을 곱씹으며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왜 말을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 이유는 심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말하면 긴장하거나 불안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끼죠. 둘째, 권위와 차분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반면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빠르게 말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천천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조절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이렇게 하면 말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또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나면 짧게 멈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말에 신중함을 더하고 강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고쳐야 할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말의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여라. 급하게 말하면 실수가 생기고 느리게 말하면 진심이 담긴다. 이 명언은 우리의 말에 진정성과 신중함이 있어야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투와 속도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보통 2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안정되면 내면의 자신감이 외부로 드러나고 상대방은 그 차분함에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면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말할 때 그 진심은 더욱 깊이 전달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그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나요? 재호 씨는 주말마다 축구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팀에서 친근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플레이나 의견을 칭찬하면 재호 씨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더 잘하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겸손함을 좋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경기 전략을 논의하던 중 재호 씨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팀원 중 한 명인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아직 한참 멀었다면서 그게 가능하겠어? 그 말을 들은 재호 씨는 순간 멈칫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안 될까? 칭찬을 받을 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몇 가지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부담을 줄이려는 방어적 태도. 타인의 기대를 낮춰 자신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둘째,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경험. 자신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심리. 자신을 낮추면 상대가 더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과 의견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때로는 의견조차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1. 칭찬을 받을 때 감사의 표현을 연습하세요.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처럼 짧고 긍정적인 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노력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치지 않게 하라. 겸손은 중요하지만 과하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상대가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혹시 말이 많지는 않나요? 재호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활발하고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죠. 화제가 시작되면 언제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긴 이야기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 한 주의 일상을 나누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재호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래서 요점이 뭐야? 오늘도 네 말만 듣다가
그냥 가게 생겼어.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재호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면 가볍게 보일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고 상대는 화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긴 설명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화자의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2.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하세요. 상대가 집중하는지 지루해하는지 살펴보면서 대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듣는 연습을 하세요.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가치입니다. 적절한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혹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잘해 주었고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편안하게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영희 씨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난 솔직히 영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소연 씨는 조금 불편했지만 맞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가볍게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어갔죠. 그렇지? 예전에 나한테도 그렇게 행동했어. 소연 씨는 다시 정말 그랬구나. 진짜 이기적이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아까는 그 사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너무 맞장구 치니까 뭐가 진짜 네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 순간 대화는 잠시 조용해졌고 소연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며 진짜 생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지나친 공감이 문제가 될까?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이유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심리,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무조건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맞장구 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소외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주변과 다르게 말하면 불편한 상황이 될까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감은 결국 역효과를 낳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자신의 의견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점점 당신을 자신만의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2. 무조건적인 공감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세요. 상대의 의견을 듣되 동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3.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는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공감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5번째, 혹시 감사합니다와 죄송해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호 씨는 직장에서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다 보니 동료들은 점차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의 겸손함을 좋게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의 감사와 사과가 형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 중 민호 씨가 실수로 작업을 지연시켰고 그는 연신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어요.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민호 씨는 또 저러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제야 민호 씨는 자신이 너무 자주 사과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과도한 사과와 감사가 문제가 될까? 첫째,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반복되는 사과는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화자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낍니다. 둘째, 감사의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를 남발하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들어 형식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위치와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과와 감사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가벼운 이미지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진심으로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다를 사용하세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정말 고마운 순간에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죄송합니다를 사용하세요. 사소한 실수에도 습관적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실제 잘못했을 때만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3. 사과와 감사 후에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책임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부족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도한 사과와 감사 대신 필요할 때 신중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깊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 당신은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혹시 아마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경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대화할 때 그녀는 습관적으로 아마나 아마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말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 후 선배인 현수 씨가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민경 씨, 설명할 때 너무 아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말이 신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확신이 없어 보일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민경 씨는 순간 놀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확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할까?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아마도라는 말을 자주 쓰면 확신이 부족해 보일까? 사람들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신뢰와 리더십은 단호함과 명확함에서 나옵니다. 발언에 불확실성이 많아지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한 말투는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상대방은 점점 화자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라는 표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1. 말하기 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머릿속에서 한 번 정리한 후 자신 있게 전달하면 불필요한 불확실한 표현이 줄어듭니다. 2. 확신을 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아마 맞을 거예요 대신에 이것이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3.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며 단호한 표현을 연습하세요. 자신의 말을 녹음해 들어보거나 말할 때 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 자신감 있는 표현을 연습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확실함을 줄이고 자신감을 담아 말하면 그 말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진정한 목소리를 표현할 때 더 깊은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과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